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안쌤 안경현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저희 오랜만에 네. 또 금방 뵙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제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아, 그러게요. 네, 목이 좀 쉬셨습니다. 노래 좀 했어요. 이 가물을 또 즐기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를 하도 불러서 목소리가 맛 같다라는 이제 대본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아니 18번 뭡니까? 저희 방송에서 18번. 아니요, 저는 노래 안 하는데 자꾸 네. 이제 친구들이 옆에 나서 같이 부르라고 네. 따라 부르다가 목 쉬었어요. 그러신 거였어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 노래도 아닌데 이제 옆에서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제일 친한 동생이 그 최백호 씨의 길 위에서 네. 그 작곡을 했거든요. 최백호 씨 네. 길 위에서 네. 쓸데없이 그거 부르고 다녀요. 노래를 또 함께 부르시다가 또 살짝 네. 목이 또 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브런치에서 저희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승엽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조회수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지금 참. 올 시즌 브런치 최다 조회수 2위라고 합니다. 이 전화 연결로도 뽑아내는 사나이.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큰 임팩트를 또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보니까 뭐 안쌤님 목소리만 좀만 높여달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오늘 은갈치 룩이시네요 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도 오시고 나서 딱 보고 나서 오늘 또 복장을 또 굉장히 멋있게 또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네. 또 장소가 장소인지라 예? 한번 해봤습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여기 장소면은 그냥 반팔티 하나 입고 오시고 슬리퍼 끌고 오시고 이게 원래 저건데 국룰인데. 추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또 감기 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뭐 김 감독님 재계약할 듯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게 어쨌든 지금 두산 베어스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이승엽 감독 체제로 이제 들어오게 됐잖아요. 네.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진 이유, 좀 그때랑 좀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사실은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 구단 내에서 그리고 감독과 또 구단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화 통화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음. 지난 다음에는 얘기해 주겠지만 아무래도 뭐 그런 속 깊은 얘기는 안 하다 보니까 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잘 몰랐고 그리고 글쎄요 저도 뭐 김태형 감독이 이렇게 바로 그만둘지 네네. 몰랐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김태형 감독이 이 8년 동안 이끌었던 두산 베어스를 또 나와서 또 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저희 또 준 플레이오프 3차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3차전과 관련돼서 또 어저께 이 전영민 기자 나왔을 때 이 예상을 저희가 받아보기는 했는데 또 이제 우리 안쌤 네. 안경현 위원님의 또 이 예상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애플러 선수와 또 고영표 선수가 맞붙게 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애플러 선수는 또 제구에 다소 좋은 강점이 있는 선수이고 고영표 선수도 역시 제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선수 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차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음. 왜냐하면은 그 키움은 굉장히 강한 팀이긴 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팀이에요. 네네. 왼손 타자를 잡을 수만 있다면은 키움은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지금 1차전에도 그렇고 지금 3차전에도 그렇고 약간 사이드핸드 투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KT의 고영표 선수가 왼손 타자들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 딱 단순하게 그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네. 경기는요. 그래서 이제 고영표 선수가 조금 더 이 좌타자들 승부에 집중을 하느냐 뭐 네. 이게 또 승부에 또 갈림길이 될 것 같다. 그렇죠. 불펜 쪽에서도 이제 좌투수들이 좀 잡을 수 있는 좌타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라인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네네. 정답인데 뭐 오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오늘 승부수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준플레이오프에서 3차전 이긴 팀이 대부분 뭐 100%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애플러 선수는 흔들린다면 최원태 선수, 한현희 선수 모두 이제 불펜 대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그렇죠. 흔들린다 싶으면 빨리 내릴 것 같고 네네. 이 고영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아쉬운 점,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키움전 3경기 3전 전패라는 거 올 시즌에 그렇죠. 평균 자책점도 5.60 이게 네. 상대 전적이 꽤 좋지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핸디캡이 있잖아요. 사이드핸드 투수에 그리고 또 극단적인 왼손 타자들을 상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점이죠. 그렇습니다. 그 좌타자 승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오늘 경기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정근우 선수가 두산 지도자로 데뷔한다고 하던데 안쌤께서는 정근우 선수 지도자로 어떤 활약 보일 것 같은지 좀 여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수성, 정근우 코치가 이제 두산에 또 합류할 예정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네. 글쎄요, 저는 그 선수도 그 두 분의 그 노하우가 전 정근우 그 선수의 노하우가 상당히 그
깊고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선수들에게 뭐 접목이 된다면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정수성 코치와 또 코치 경험도 있고 이제 정근우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두산 베어스에서 이승엽 감독과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최강야구 그 인맥이잖아요. 네네. 최강야구 이거 피디님은 이거 골치 아프시겠는데 이거 몇 명을 데려가는 거야 도대체. 은퇴한 사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 또 들어가면 됩니다. 또 데려가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안쌤 나오신 기념으로 나머지 이제 김원영 감독이라든지 홍원기 감독 재계약 여부 어떻게 보시냐고 또 질문하셨어요. 어제 저희가 간단하게 좀 다뤄보긴 했는데 네. 이 김원영 감독, 홍원기 감독, 류지현 감독 이렇게 세 분이 지금 포스트 시즌에는 갔지만 이 계약 기간이 올 시즌으로 만료가 되는 감독들이잖아요.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충분히 다 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감독이라는 위치에서 그 팀의 전력이 100이면 100을 다 쓸 수 있는 감독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좀 올 시즌 보면은 뭐 거의 100은 다 썼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뭐 특히나 김원영 감독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겠죠. 만약에 정규 시즌 우승을 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 못하면 굉장히 그 찜찜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벤트 경기지 지금 우승은 SSC가 한 거예요. 그렇죠. 뭐 네. 보너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죠. 네. 이벤트 경기이기 때문에 뭐 저는 세 감독 모두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 서영님이 안쌤이 그럼 이제 2루로 들어가시나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정근우 선수 빠진 자리에 혹시 어떻습니까? 서해가 들어온다면. 좀 바빠요. 바쁘셔서. 지금 그 어플이 막바지 단계라. 그래요. 아까 네. 그 질문하신 분도 계셨어요. 언제쯤 나오냐고. 그 대략적으로 11월 15일에 11월 15일. 마켓에 등록이 되고 예. 심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쯤에 아마 심사 등록이 끝나면은 네.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때 또 출시되면 또 네.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요? 어제 한잔 어제 한잔 하셨나요, 강한긍정님? 네, 많이 했습니다. 이건 정답이고 음주 감호를 그럼 즐기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감호뿐만 아니라 감호는 네. 안 즐기고요. 음주만 했어요. 음주만 하셨어요? 네. 노래방 부르셨다며요? 그건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알겠습니다. 네. 저 볼까요? 최강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님 가자 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안 김성근 돼요. 감독님 오신다는 뭐 그 찌라시가 좀 있더라고요. 그 실루엣이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또 김성근 감독님의 또 실루엣 2대 감독을 기대하세요 했더니 실루엣이 김성근 감독님이더라고요. 은퇴하고 김성근 감독님 만나면은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정근우 코치가 빨리 두산으로 도망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감독님은 사석에서 배우는 거 좋은데 야구장에서 배우는 건 별로. 그니까요. 이게 SK 시절에 힘들어서 하나로 갔더니 네. 하나까지 또 따라오시고 그렇죠. 은퇴하고 최강야구를 갔더니 최강야구로 또 따라오셔가지고 그거 참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이제 좀 뭘까요? 김 감독님 최강야구 감독 되면 시청률 급락할 텐데 왜요?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나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안 하면 재밌죠 뭐. 그러니까요. 이 선수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또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채팅창 소개 또 적당히 하고 또 이제 첫 번째 주제 이 김태형 감독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감독의 거취 이제 올 시즌 두산 베어스와의 계약이 또 만료가 됐고요. 이 결국에는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이승엽 신입 감독이 들어오게 됐고 이 과연 김태형 감독의 거취 어떻게 될 것이냐 올 시즌 계약 만료가 되는 구단들이 몇몇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또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 그런 타이밍이기 네.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인기가 참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저번에 이제 기자분들 나오셔서 얘기했을 때는 다소 조금 영입의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최근 프로야구는 이제 구단이 키를 쥐고 있고 네. 구단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강성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끌고 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는 있지만 팀에서 영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태형 감독 최근 이제 이 KBO에서도 프런트 위주의 야구가 많이 또 보급이 되었다 보니까 네, 네. 김태형 감독처럼 이제 좀 강성으로 이 현장에서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프런트 또 마찰이 있을 것도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입하는데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맞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은 저번 류중일 감독처럼 1년 쉴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김태형 감독은 입담이 미쳐서 해설로 잠시 알바해도 될 듯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막 달변 스타일은 아니시지 않나요?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어제 뭐 통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이게 돌고 도나 봐요. 감독할 때는 제가 이제 전화 드려야 되는데 네. 감독에서 잘리고 나니까 나한테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뭐 해설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기도 하고 네. 참 세상은 역시 돌고 돌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전화가 왔다라는 점은 이제 해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방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영입 제의를 받으신 건가요? 받았죠. 아 해설 영입 제의를 받았다. 예. 2회에서 빼놓고 다 영입 제의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2회에서도 빨리 한번 움직여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M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받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돌아가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이제 해설을 하시는 건데 자 그랬을 때 이 김태형 감독 방송국에서 탐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설 해보셨으니까 훨씬 해설은 선배시잖아요. 그 사석에서 네. 김태형 감독 입담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오. 사석에서. 근데 이제 마이크가 쥐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국으로 방송이 자기 그 말이 나간다는 그런 부담감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사석에서 김태형 감독 입담을 따라갈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 그만큼 또 재미가 야구계에서는. 있으시고. 네. 네네. 그랬을 때 근데 이게 사실 사석에서 말씀을 잘하시는 거랑 또 네. 해설 마이크를 잡고 잘하시는 거랑 또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해설을 해보시면서 어려운 부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 있는데 네. 요만큼밖에 못 해야 되고 아. 그걸 그 간략하게 추려서 하다 보면은 또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래서 내가 또 생각하는 부분을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난 평론가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죠. 하긴. 네. 근데 사실은 뭐 야구계에서는 또 야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팬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괴리감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김태형 감독님 어제 전화하셔서 사실 뭐 어떤 부분을 좀 물어보신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런 거 이 대화 내용이 좀 유출이 돼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 나눴는지. 아니 뭐 그냥 뭐 방송 쪽에서 연락이 왔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리고 그 연봉 관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하긴 그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감독과 해설위원의 이 네. 페이 차이는 사실 이제 크게 그죠. 날 수밖에 없기 그래서 때문에 네. 딱 한마디 했어요. 형 지금 형이 대세야. 오 대세다. 하긴 맞아요.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이 김태형 해설위원일 텐데 김태형 감독이 만약 해설위원이 되시면 어떤 해설을 좀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돌려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음. 돌직구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해설에 그 막 길게 연연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희 그 어플에 스카우트 할 거니까 네네네, 연연하지 그렇죠. 않고 그냥 뭐 생각하는 거 막 던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하다 잘려서. 뒤가 없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 또 많이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사실 잘 안 풀렸을 때는 또 다시 또 현장에 또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시즌 중에는 타 구단으로 감독 이직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그럼 구단에서는 영입 제의가 없는 건가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많대요. 왜 시간이 많을까요? 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나요? 뭐 전화가 안 오니까 시간이 전화가 많겠죠? 안 오니까 시간이 많겠다. 네. 그렇구나. 참 저희의 예상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김태형 감독만한 명장이 없고 뭐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전력이 30이면 30 전부를, 40이면 40 전부를, 100이면 또 100 전부를 이렇게 쓰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계약 기간이 만료된 팀들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는 뭐 물론 이제 포스트 시즌이 끝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현재까지로서는 또 현장에서 많이 불러준다는구나. 그리고 지금 뭐 감독 자리가 지금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기다려 보시면은 뭐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팀에서 감독이 안 된다면은 저는 김태형 감독 해설로 영입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여기 전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M사에서도 또 전화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해줘요? 대신 한번 저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는데 저 M사에도 또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개그맨 중에서도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사석에서 너무나 재미있는데 방송에 나가면 재미없네. 그래서 그 개그맨 인지도가 별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보통 네. 남자들이 사석에서 재밌는 사람들이 추임새를 넣잖아요. 그렇죠.
그 방송에 쓸 수 없는 추임새를. 욕설을 뭐 많이 네, 하신다거나 근데- 비속어를 쓰신다거나. 김태형 감독은 그 추임새 많이 안 써요. 아, 욕설 없이도 웃길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아. 좀 그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하. 해설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니까 궁금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이 감독이실 때도 인터뷰 할 때 진짜 좀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인터뷰로 네. 유명하셨잖아요. 나도 솔직히 해설하면서 한 11년 했는데 네. 김태형 감독하고 같이 해설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왜냐면은 그 김태형 감독하고 저하고 그 경기 못 나갈 때 있었어요. 네네네. 2000년 그 시즌에 둘이 이제 의자 앉아서 해설했어요. 아, 더가워서 앉아가지고 네. 경기 보시면서 네, 막말 해설했죠. 막. 진짜 막말해서 네. 아, 뭐 안경현 선수를 대신해서 나간 선수 너무 엉망이네요. 막 이러는 느낌으로 야구한대. 야구한데. 관상이 앉아서 관상이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이게 막말 중계. 네, 막말 좀 아, 둘이만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이든 아, 할수 그쵸. 있잖아요. 뭐 네. 어때? 아, 진짜 궁금하다. 아, 진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김태형 감독님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환영이지만 한 시즌 네. 정도는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입담을 또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강성철, 장성호 조합이 좋았는데 요즘에 강성철 캐스터 요즘 해설 안 하시네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것도 같고, 김태형 감독 입담 미디어데이 때 또 발군이다. 하긴 워낙에 또 이런 부분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또 궁금합니다. 이게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이 빼지 않잖아요. 안 빼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뭐라 안 빼요. 포장이 없잖아요. 예. 그죠? 있는 건 그대로 얘기하고 딱 시원하게 이 팍팍 찔러주는 그런 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또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 있는 선수들과 또 이제 해설위원 사이에 네. 안 되는데. 근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 음. 사실은 그 포장 안 하면은 팬들이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근데 뭐 김태형 감독은 포장 안 해도 재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뭐 한 시즌 해설하시고 내년에 뭐 롯데로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의 일단은 다음 단계 아무래도 또 해설 쪽으로 살짝 기울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해설로도 정말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주실 거라고 네. 기대를 하면서 저희 댓글창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위기감 느끼시겠네요. 나랑 비슷한 캐릭터가 오니까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순철 위원님랑 좀 비슷할까요? 좀 모독각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요? 그건 아닐 그런 것 스타일은 같아요. 아니에요. 네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거예요. 아, 김태형 감독이 해설하시면 박건우 선수 삼진 당할 때 저걸 돌리네 하실 듯. 그런 얘기들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안치홍 의원님 시즌2 같은 느낌이네요. 황태자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 김태형 감독님 미디어데이 때 1선발 기자분들 다 알면서 왜 묻습니까? 당연히 리포트죠. 이런 것도 또 기억이 나고.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올해도 이 시즌 개막하기 전에 올 시즌에는 뭐 기대되는 시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왜 보통 감독님들이라면 한 몇몇 선수들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선수들 한두 명 정도 얘기해 주실 법도 한데, 없어요. 올해는 없어요. 이러는 게 너무 김태형 감독님답다. 그게 사실 솔직한 거거든요. 음. 네. 기대 선수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이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또 신인들한테 동기부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네네. 그리고 또 누가 한 사람을 이렇게 콕 집어서 하면은 사실은 그 다른 선수들이 좀 상당히 박탈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 하는 편이 낫죠. 사실은. 맞습니다. 비디오 판독 때 뻔히 보이는 오심도 또 포장을 한다. 이 강항증장님, 이 심판들 오심 나왔을 때 또 어떻게 할지도 또 궁금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의지 선수 열중쇼 시키고 인터뷰하면 웃길 듯 없음님 얘기를 하셨는데, 양의지 선수의 또 거취도 지금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기 때문에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어쨌든 이 김태형 감독의 거취 사실은 좀 많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하나 팬분들께서도 좀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롯데 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포스트 시즌 진출 못한 구단에서 NC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빨리 감독 선임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 때문에 감독 선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 김태형 감독이 그 팀에 자꾸 이 감독을 온다 썰이 많으면은 네. 팀 분위기 망가지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감독들도 상당히 서운해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감독 선임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다음 시즌 또 판을 미리미리 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그리고 않습니까? 코치들도 사실은 계약을 안 할 거면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다른 팀에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다음 시즌 뭐 이 계획을 세우든지. 네, 맞아요. 그런 걸 그렇습니다.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또 예의가 아닐까 네, 맞아요. 싶습니다. 김선현님, 김현중 위원님이 안경현 위원님 예전에 2003년 올스타전 때 당시 동군 선발 라인업에 10명 삼성 선수들이었고 홀로 두산 선수셨는데 그때 느낌 어떠셨냐고 또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FA로 팀을 옮기기 직전인가 다음인가 하여튼 삼성 선수들이 자꾸 저기
저보고 자기네 오라고? 예. 아 그래 그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더거웃에서 그래서 막 삼성 모자 씌웠다고. 네. 지네가 계약서 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오라 그래갖고 아 근데 전화도 막 왔어요. 네. 자기네 팀 오라고. 아. 구단에서 연락 안 오는데. 네. 근데 뭐 구단이 연락 안 오는데 내가 그걸 믿을 어떻게 수가 가? 없죠. 네네네. 갈 수가 없죠. 아 또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셨다. 진짜 그러면은 전원 삼성이 또 됐을 수도 있었을 뭐 그런 네, 내용이긴 하네요. 근데 뭐 사실은 조금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네. 뿌듯한 이제, 마음. 네. 이제 삼성 선수들 사이에서 그때 당시에 뭐 삼성 선수들 워낙 라인업이 또 어마어마하지 좋았죠. 않았습니까? 좋았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이루만 딱 내가 이 나왔다는 네. 거는 또 인정을 받았다라는 뭐 뜻이니까. 그런 면이 좀 뿌듯했죠. 아 그렇습니다. LLK님 뭐 오늘 경기 프리뷰도 해주세요 하셨는데 저희 오프닝 때 잠깐 했거든요. 나중에 네. 또 경기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또 다시 돌려보시거나 저희 어제 또 프리뷰도 했거든요.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 라이온즈 정식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박진만 감독 대행이 이제 대행 꼬리표를 떼고 드디어 감독으로 선임이 됐는데요. 이 계약금 3억, 연봉 2억 5천. 옵션 5천만 원 등 3년 최대 12억 원에 또 사인을 했습니다. 박진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퇴 후 2017년부터 5년 동안 삼성 수비 및 작전 코치 영입했고요. 2군 감독으로 또 선임되면서 신인 방구에 기여를 했고 허삼영 감독이 물러난 다음에 1군 감독 대행으로 팀을 맡았습니다. 9월 이후 승률 1위 기록하는 등 위기에 빠진 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감독 대행에서 감독으로 선임까지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좀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승엽 감독 얘기도 또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감독 대행에서 감독이 되는 과정이 좀 지리멸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승엽 감독을 놓고 뭐 삼성이나 두산이나 많이 좀 말이 있었나 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박진만 감독을 조금 더 빨리 감독 선임할 수 있었지만 조금 기다리다가 이승엽 감독이 이제 두자로 가면서 좀 확실하게 네. 감독을 선임됐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삼성 그 마지막 경기 때 대구에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박진만 감독 잠깐 만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박진만 감독도 감독에 대한 그 얘기를 못 들어서 조금 뭐 기다리는 입장 뭐 좀 그랬어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받겠죠. 그리고 뭐 감독 대행이지만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구단에서 빨리 얘기를 안 해주면은 사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네네. 불안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지금 이 감독 발표까지 좀 질질 끈 구단 대처가 아쉽다. 삼성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어차피 될 인사였으면 아예 좀 빠르게 결정을 해주는 게 감독에게도 굉장히 또 좋은 또 내년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동기부여로 작용을 할 텐데 지금 뭐 이승엽 감독 간다고 하니까 후보군 여럿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 뭐 갑자기 또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김태형 감독이 데려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 싶었을 것 같아요. 박진만 감독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구단이 감독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무슨 그 FA 뭐 대학급 FA를 잡아준다거나 이러면서 힘을 실어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임을 빨리 해주는 것도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신임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삼성이 조금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뭐 전통적으로 좀 늦어요. 암천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조직 생활해봐서 아시겠지만 팀장이 문제가 생겨서 팀장 대행하는 것과 정식으로 팀장 취임하는 게 같다고 느끼죠. 저는 대행 성적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대행 성적 의미 없는지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 감독보다 대행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대행인데 열심히 안 하면 또 보여지는 면도 또 안 좋고.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하면 저 감독 되려고 되게 애쓴다. 뭐 이런 비아냥도 듣고. 감독 대행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이 의미 없다는 거는 조금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감독은 본인이 생각하는 선수단을 시즌 전에 꾸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감독 대행은 그 꾸렸던 전력을 도중에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남은 시즌을 또 치러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대행일 때는 팀 전체를 저희가 장악할 수가 없어요. 코치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적 내기 쉽지 않은데 뭐 오히려 그 부분에서 뭐 자유롭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기에서 박진만 감독이 잘했고 제가 박진만 감독은 잘 아는 편인데
굉장히 진중한 편이에요. 음. 그리고 또 성격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묵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감독하면 잘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박진만 감독도 결국에는 참 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네. 감독으로 또 부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감독 대행 때 보여준 모습이 안 좋거나 혹은 이제 지도력이 안 좋거나 성적도 안 좋았거나 막 이런다면 오히려 대행 경험이 앞으로 감독으로 가는데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네. 박진만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행 시절에 워낙에 또 빨리 팀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장 같은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구단 정기 인사를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홍준학 단장에 대한 저것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 잘 몰라요. 음. 얼굴 뵌 적도 없고. 근데 뭐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뭐 평가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사실은 삼성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 지원 자체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단장 입장에서도 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신의 폭이 좁죠. 그렇죠. 뭐 그래서 사실 뭐 단장이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하고 선수들이 알아서 잘하는 거고 단장이야 뭐 구단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준다면은 단장 입장에서는 뭐 비싼 선수 사올 수 있고 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분들은 그 팀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선수를 사오고. 근데 뭐 구단에서 돈이 없으면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선수 생활할 때 그 삼성하고 지금 삼성은 그 스포츠단의 지원이 다르니까요. 하긴 네. 많이 좀 다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이제 보니까 박진만 감독님 정말 무섭냐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좀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이냐 뭐 이런 얘기. 글쎄요, 뭐 저한테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네. 김태형 감독도 마찬가지고. 근데 감독이 되면은 없는 카리스마도 만들어내야 돼요. 하긴. 예, 이 감독하고 선수 간의 그 사이는 사실은 존경심이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막 가볍게 움직이면은 선수의 존경심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없었던 그런 성격도 살짝 나오기도 하죠. 박진만 감독 정현욱 코치 잡는 거 보면 카리스마 있죠. 퓨전 본색님 그 카메라에 잡혔었던 그 장면 굉장히 네.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행이지만 네.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감독이 결정에 코치가 따라야 되는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박진만 감독이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거기서 이제 코치 의견에 따라서 그냥 끝났으면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 저 감독해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역시 예전에 봤던 그 박진만이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구단 같은 경우에도 2022년 퓨처스 감독으로 선임된 박진만 감독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신일 발굴과 이기는 DNA 접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팀을 이끌었고 8월 1군 감독 대행으로 신인 및 고참급 선수들의 혼연일체 속에서 시즌 끝까지 파이팅 넘치는 경기로 팬들의 성원을 받은 바 있다라면서 이제 감독 이 박진만 감독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내유외강 스타일의 준비된 지도자, 원활한 소통으로 선수단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삼성의 야구가 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 좀 예상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이 감독의 색깔, 저 감독의 색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뭐 지금 해설을 하고 있다면은 막 말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뭐 김태형 감독하고든 사석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색깔이 어디 있어요? 있는 선수 갖고 하는 건데 있는 선수, 있는 재료 가지고 뭐 만드는 건데 짜장면 재료로 탕수육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추구하는 부분이 있겠죠. 선수를 이제 또 데려오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자기가 선수 때 못 갖고 있던 거 그 가지고 있는 선수를 좋아하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좀 타격의 팀으로 네. 타격의 팀으로. 이렇게 스윙도 굉장히 네. 그 거칠지만 상당히 그 무게감 있는 그리고 또 스피드 있는 선수들 좋아하죠. 그렇구나. 네. 이 삼성 라이온즈 지금 현재 있는 선수단 안에서 또 이제 박지만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야구를 어떻게 또 추구할 것인지 요거는 이제 또 고민이 이 마무리 캠프 때부터 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무리 캠프 하다 보면은 그 색깔이 이제 슬슬 생각이 나요. 본인의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재료가 어떤 재료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팀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라인업도 네. 그렇고요. 삼성사랑님이 여러 감독을 모신 분은 그만큼 그 장점을 융화하면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박진만 감독 쭉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뭐 김웅룡 감독과도 했었고 네. 또 이제 예전에 뭐 김재박 감독님이랑도 했었고 네, 맞아요. 또 생각해보면 또 선동열 감독이랑도 또 있었던 네. 것 같고 또 이만수 감독인가요? 김성 감독인가요? 그때도 또 잠깐 있었던 것 같고 그 아마도 수비가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비다 네, 수비. 사실 그 요번에 그 준플레이오프도 네. 결국에는 수비였거든요. 수비에서 막아주고 끌고 가다가 이제 경기를 이기는 그런 뭐 보통의 그 포스트 시즌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박진만 감독 수비는 또 우리가 또 알아주는 유격수고 대한민국 최고였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비를 다지는 그런 그 팀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박진만 감독의 총액 12억 요거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요런 얘기들도 또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승엽 감독이 3년 18억에 초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치 생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18억에 갔기 때문에 약간 좀 이 공교롭게도 둘이 또 취임 시기가 또 비슷하고 이래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뭐 박진만 감독도 우리나라 최고의 유격수긴 하지만 네. 그 이승엽 감독은 또 수식어가 국민 타자잖아요. 국민 타자니까. 여기서 조금 밀리긴 했어요. 하긴 국민 네. 유격수는 국민 유격수인데 국민 유격수보다 살짝 위에 있는 게 또 국민 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삼성 입장에서는 다른 팀으로 가지 못하게 잡기 위해서는 뭔가 두산 입장에서는 그렇죠. 잡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별한 제시를 했어야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감독님 취임하셨으니 코치진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용산물개님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정식 감독이 됐으니까 박진만 네. 감독 체제 하에서 또 이 사단이 또 이루어질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후반기 성적이 좋았어요. 박진만 감독이 그렇죠, 대행인 그렇죠. 이후에 그래서 뭐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승엽 감독님과 박진만 감독님 두 동갑내기 두 분의 지략 대결도 또 볼만 하겠네요. 또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승엽 감독님 이제 두산 가셨지만 뭐 원래 응원하는 팀 응원해야죠. 뭐 그거랑은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 선수 또 기대한다라는 또 의견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또 댓글 좀 소화를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승엽 감독님은 왜 이 학폭 자기도 같이 사과하겠다고 했는지 이거 궁금하다. 이거 진짜 2차 가해인데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안 되었나?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제 이제 취임식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김유성 선수 그리고 또 네. 이제 이영하 선수 이슈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았는데 감독으로서 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이기는 그렇죠. 했죠. 네. 근데 뭐 감독 입장에서 이제 감독이 됐고 내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안고 싶긴 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좀 한 것 같은데 글쎄 뭐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감독이 선임이 되고 뭐 팀 선수기 때문에 뭐 안고 싶은 그런 마음은 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팬들이 판단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팬들이 수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쓸데없이 2차 가해하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또 김유성 선수 같은 케이스는 피해자가 아직 진심 어린 사과를 또 못 받은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감독이 같이 와서 사과한다고 그게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그렇긴 같아요. 하죠. 이승엽 감독이 그 가해자가 아닌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승엽 감독이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억지로 또 끌려와서 한다라는 또 이미지를 또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인터뷰에서 좀 아쉬웠다. 네. 25일에 파주 챌린저스 트라이아웃 있는데 혹시 아드님이나 위원님 방문하시냐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왜 모르세요? 근데 그 제 아들은 네.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이제 인생을 풀어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뭐 제가 가서 뭐 있는다고 해서 거의 큰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요. 아드님을 믿으신다. 네, 뭐 그리고 또 인생 알아서 잘 개척해 나가야죠. 하긴 뭐 20살 넘으면 그때부터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영하 선수 승부 조작 자진 신고 이후 포상금 전액 기부할 때 한때 이미지 정말 좋았고 타팀 팬들도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어쩌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학교 폭력이라는 거 지금 요즘에는 참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이게 또 올바른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네. 이영하 선수도 그렇고 또 김유성 선수도 그렇고 앞으로 놓인 이 가시밭길 또 본인이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아 그리고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네네. 거기에 그 마땅히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래요.
팬들에게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네. 야구 잘하면 자기가 좋은 건데. 그니까요. 누구한테 그걸 보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나눔도 갖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뭐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해요. 이제 꾸준히 뭐 이 진정성을 보이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번 이제 고개 숙이는 거에 쉽겠지만 그 이후에 자신이 진짜 반성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팬분들께서도 조금 또 마음이 누그러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내어수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또 활약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조금 더 야구가 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일본도 투수는 가서 성공을 해도 야수는 성공을 못했어요. 그렇죠. 특히 근데 내야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성 선수가 거기에서 지금 뭐 타율이 좋진 않지만 정말 그 꼭 필요한 선수가 돼버렸거든요. 네네. 전 그 부분은 되게 높이 사고요. 그리고 전 내년 더 좋아질 거고 김하성 선수라면은 글쎄요 한국에 다시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볼까요? 안효님 생각하는 준피오 결과 예상해 주세요. 아까 예상하지 않았나요? 예상 안 했었나? 만약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경기는 이제 이 KT가 살짝 잡아간다고 본다면. 솔직히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네. 그 딱 단편적으로 그 보이는 라인업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 키움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키움이 앞선다. 네. 결국에는 뭐 3차전도 3차전이지만 안윤희 선수가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또 분명히 그 키움 쪽에 유리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5차전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 경기 덜 했던 키움이 조금은 더 유리하고 봐요. 저는 이 포스트 시즌의 한 경기가요. 네. 정말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스트레스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또 강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 네. 한 일주일 막 더블헤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집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분은 진짜 그 포스트 시즌 한번 하잖아요. 네. 한국 시즌까지 끝나면은 정규 시즌 끝날 때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더 그렇죠. 피곤하고. 잠깐 하는 건데도. 그래서 그 한 경기 차라는 게 굉장히 커요. 기다리고 있는 팀들은 지금 한 경기만 더 해라 이러고 있어요. 그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는 게 이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큰 에너지 소모이기 때문에 키움이 조금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느낌 있죠. 나는 준 플레이오프부터 막 시작해서 올라갔는데 한국 시리즈 딱 만난 팀의 투수공이 시즌권 타든 내가 힘이 떨어졌는지 쟤네가 힘이 좋아졌는지. 그 얘기들은 진짜 다 하시네요. 그거 완전히 달라요. 이 구위적인 부분에서도 잠깐 쉰 건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또 크다라는 거.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잠깐 쉰 게 아니라 이제 캠프를 한번 더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3주를 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이 확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10경기 게임 체력이라고 하네요. 포스트 시즌 한 게임은요. 뭐 멘탈적인 부분 때문에 또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베테랑들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 가을 야구에서 베테랑들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이제 역할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팀들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 그런 부분 컨트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팀들은 연습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연습 방법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시즌 때 연습하고는 달라야죠. 분명히 그 경기력이 저하될 거고 네네. 그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딱 베스트가 돼서 딱 경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 해봤던 선수들이 좀 잘 알죠. 이미 이제 몇 차례 경험을 해본 선수들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이 몇 년 전에 그 한번 그 한국 시리즈 기다리면서 우승을 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한번 그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를 진 적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몇 년이 기억이 안 나네. 그해 그 뭐 저는 뉴스도 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 머신 있잖아요. 머신볼을 빠르게 해놓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노하우거든요. 왜요? 왜 빨리 하면 돼요? 머신볼은요 진짜 시즌 끝나거나 시즌 준비할 때 초반에 캠프 초반에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머신볼 잡고 치면 투수가 던지는 공 타이밍 잘 안 맞아요. 전혀 스윙도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 뭐 안우진 선수가 뭐 던진다고 해서 기계 빠르게 해놓고 친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네. 2018 시즌 이제 SK한테 졌었죠 두산이. 맞네요. 그때 뭐 머신볼을 놓고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러지?
말씀 좀 해주시지. 예? 말씀 좀 해주시지. 아 저는 뭐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해설위원이셨기 때문에. 어차피 네. 기사 나왔을 때 벌써 연습했는데. 아 하긴 이미 기사로 접혔을 때는 충분히 이 머신볼을 또 때렸다는 점. 아 네. 그러네. 이런 부분은 진짜 해보지 않고서는 또 모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저 말씀 잘했어요. 청백전도 안 좋지 않나요? 청백전은 네, 어때요? 안 좋아요. 청백전도 안 좋아요? 그럼 예. 뭐 해야 돼요? 다른 팀하고 연습 경기 해야죠. 아 끝난 경기랑 끝난 팀이랑? 지금 LG가 교육리그 참가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어제 경기 1군이 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1군 나가도 그런 되거든요. 식으로 진짜 이제 네, 다른 팀이랑 해야 팀하고 된다. 경기해야지 소속팀하고 같이 해봐야 그래 큰 도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요런 부분은 진짜 의외의 또 이제 저거입니다. 이 유님이 아니면 이게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흥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럼 LG가 좀 지금 가려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현재까지로서는 네. 네. 그럼 LG가 또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김태형 감독의 거취 그리고 이제 박진만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확실히 이제 박진만 감독 등이 이제 감독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 네. 또 이제 그 카리스마, 이 특유의 카리스마를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많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진짜로 이제 이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해설위원으로 이 여러 이 방송사를 통해서 지금 영입 제의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현장이 아니라 또 마이크를 잡고 한 시즌 또 보내시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또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 재밌는 얘기 또 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도 저희가 또 한번 모시는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목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좀 미리 얘기해 주면은 네. 저 노래방 안 갔죠. 노래방 안 가셨을 텐데 네, 참. 미리미리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와중에도 또 이제 투혼을 발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또 정말 감사를 또 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또 다음에 나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